이 구조를 모르고 넣으면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정책자금은 준비 싸움이기도 하지만 달력 싸움이기도 해요. 같은 서류도 한 번은 탈락하고 한 번은 합격했어요. 회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매출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넣은 시점이 달랐습니다. 정책자금은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시점을 잘못 잡으면 탈락해요. 오늘은 그 시점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시기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업종도 맞고 매출도 충분했어요. 근데 탈락했어요. 이유를 같이 들어봤더니 시점 문제였습니다. 정책자금에는 피해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넣으면 똑같은 서류인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심사관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정책자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정책자금은 연초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예산이 상반기에 빠르게 소진이 되죠. 기관마다 다르지만 전체 예산의 60에서 70%가 상반기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반기에 신청하면 이미 남은 자리가 좁다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경쟁은 더 세지죠. 상반기에 여유 있게 통과될 서류가 하반기엔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얹혀요. 7월에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보통 7월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고요?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기간이 생기고요. 그 사이에 심사가 밀려요. 원래 2에서 3주면 나오던 결과가 한 달, 두 달씩 늦어지는 일이 생기죠. 대기하는 동안 뭔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 상태가 바뀌거나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업종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동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정책자금 심사가 완전히 객관적인 수치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람이 심사를 해요.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서류인데 담당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A 담당자는 이 업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새로 온 B 담당자는 같은 업종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담당자 때 서류 넣었으면 됐을 게 B 담당자 때 넣었더니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7월 인사이동 직전에 넣었는데 처리가 밀려서 7월 이후에 심사가 진행되면 담당자가 바뀐 상태에서 평가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직접 겪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5월에 준비를 마쳤던 대표님이에요. 주변에서 급하게 넣지 말고 좀 더 다듬자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려서 6월 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밀렸어요. 7월 인사이동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8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새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죠. 맞추다 보니까 9월이 됐죠. 이미 하반기예요. 그 기관 상반기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였고 하반기 예산 잔액으로 심사를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탈락했어요. 5월에 바로 넣었으면 됐을 거예요. 한 달 기다린 게 1년을 날린 셈이죠. 다음 사례는 더 직접적이에요. 6월 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가 밀리면서 7월 인사이동이 지나간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담당자가 배정됐고 같은 서류를 다시 검토했고요. 결과는 탈락이었죠. 서류는 하나 바뀐 게 없었어요. 회사도 그대로였고요. 담당자만 바뀐 겁니다. 이전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새 담당자는 다르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준비가 꼼꼼했어요.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겠다고 여러 기관에 동시에 문의하고 일부는 서류도 넣어봤죠. 그런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넣은 곳들이 있었고요. 그 기관들에서 탈락 이력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준비해서 원래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기관에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미 탈락 이력이 심사에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회사 전에 다른 데서 안 됐네 하는 시선이 생기는 거죠. 한번 탈락한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게 다음 심사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역산해서 지금
차츰 움직여야 합니다. 상반기 안에 자금을 받으려면 6월 안에 심사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접수하고 나서 심사까지 보통 3에서 4주가 걸려요. 그러면 늦어도 5월 안에는 접수가 돼야 해요. 거기서 또 역산하면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2에서 3일, 특허나 인증 준비가 필요하면 3에서 4주가 걸려요. 전부 합치면 최소 5월에는 시작해야 6월 마감을 맞출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겠지 이렇게 미뤘다가 결국 하반기에 넣게 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넣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업종 전환은 세무서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이 빠르면 2, 3일이에요. 특허가 필요한 경우 출원까지 보통 2주 정도면 가능하고요. 출원 자체가 심사 서류에 반영이 되거든요. 등록 완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에서 4주 안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준비 기간이 3에서 4주예요. 거기에 접수하고 심사 기간 3, 4주 더하면 딱 한 달에서 2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어디에 넣느냐도 중요해요. 앞에서 여기저기 넣었다가 기록만 남긴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자금은 여러 곳에 동시에 넣는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관마다 지원 목적이 달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 보는 기준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는 기준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내 업종이랑 매출과 이력을 보고 어떤 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넣을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 기관에 맞게 서류를 다듬고 사업계획서 방향을 잡고 한 곳에 집중해서 넣는 게 여러 곳에 흩어서 넣는 것보다 훨씬 합격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합격하면 그게 다음 기관의 신뢰로 작용하기도 해요. 분산이 아닌 정조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요. 정책자금은 준비 싸움이기도 하지만 달력 싸움이기도 해요. 상반기에 예산이 몰리고 7월에 담당자가 바뀌고 하반기엔 경쟁이 세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넣으면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구조를 알고 타이밍을 잡으면 같은 서류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정책자금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맞는 정책자금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콘텐츠로 설명드릴게요. 이빈이었습니다.